여자는 홉저고리 차림으로 여관 내 대중탕으로 향하였다. 탈의실 문을 열자 안에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홉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뇌세적인 쇄골 부위까지 다홍색으로 물들인 발걸음을 비틀거리는 미모의 여성이 여자를 반겼다. 탈의실에 설치된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었다. 욕실 안은 고요한 상태였다. 여자는 탈의장으로 향하였다. 탈의장에 부착된 거울로 술이 얼큰하게 오른 유부녀의 모습이 보였다. 띠를 풀어 속옷 차림에 살이 오르기 시작한 유부녀의 속살을 드러내었다.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출렁이며 넘치는 듯 노출된 풍염한 설부는 농염했다. 싫구나. 허벅지까지 붉게 물이 들어있다니. 여자는 살며시 함수를 보이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에 착용하고 있던 마지막 흰색 팬티를 벗었다. 손 안에 들어올 것 같이 작게 말린 팬티를 살며시 여자는 탈의장 깊숙한 곳으로 숨겼다. 오늘 하루 종일 착용하던 것으로 좀 전까지 맥주를 마시던 상태라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만큼 평소보다 불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태어난 상태의 모습으로 욕실의 문을 열었다. 뜨거운 수증기로 대중탕 내에 설치된 큰 장으로 저 멀리 설악산의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28살에 농염해지는 유부녀의 설부에 찰랑찰랑 뜨거운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설치된 온천수에 몸을 가라앉혔다. 거울 앞에 중년 여성이 나란히 앉아 소곤소곤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눈동자를 살며시 적신 아름다운 유부녀는 온천에 잠기면서 집에 두고 온 남편과 금년 5살의 외아들을 떠올렸다. 그날은 여자가 졸업한 청운고등학교의 10주년 동창회였다. 졸업 10주년을 맞이한 동창회라 매우 호화롭게 설악산 1박 코스를 개최를 한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당신이 하루 집을 비운다고 집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셔라고 말하여 주기도 하였고 5살의 외아들은 이전부터 베이비시터로 지인인 여대생이 있었고 경영 컨설턴트인 남편은 해외를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연인지 이번에 일이 일단락된 상태이기도 하여 마음 편히 집을 나올 수가 있었다. 고교 졸업 10주년 동창회 총 출석자는 18명으로 몇 명은 당시 사이가 좋았던 친구도 있었고 그 중에는 당시부터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도 있었다. 국립티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인 대한상사에 취직하여 해외 프로젝트 본부에 소속이 되어 1년대 부분을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즈니스맨이다. 사실이라면 남자는 여건상 동창회 간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오로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번 한국 귀가의 대부분을 활용한 상태였다. 연애는 꽤 성대했다. 단지 이제 성인이고 전부 사회인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 시절의 추억보다는 자연스럽게 남자는 경제나 정치 아니면 일에 대한 말이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자신의 남편 자랑에 아이 자랑일 뿐이었다. 연애가 한참 물올라 가라오케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자는 쑥스러워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흥을 이어 몇 명의 친구들은 2차를 위하여 설악산 밤거리로 나간 상태였다. 술이 약한 여자는 2차 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혼자 온천욕을 느긋하게 즐기게 된 것이다. 술이 취한 상태로 뜨거운 온천욕을 하다 보니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오기 시작하였다. 유부녀의 그 설부는 도화빛으로 물이 든 상태였다. 여자는 살짝 무리를 느끼며 온천수에서 빠져나왔다. 거울 앞에 욕조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로 곱게 도화빛에 물들어 수증기가 돋는 유부녀의 그 전신을 여자는 바라보았다. 넌 정말 최고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 침대 위에서 자신의 옷을 전부 벗겨내고 남편이 매번 하던 말이 순간 여자는 떠올랐다. 망측하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마치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같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자신이 황홀함을 느끼던 술이 알맞게 오른 유부녀는 함수를 보이며 타월에 비누를 바르기 시작했다.
비누를 바른 타월로 설부를 문지르자 그 풍염한 유방이 출렁출렁 흔들려 마치 한여름의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의 유혹과 같이 느껴졌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에 흥분한 탓인지 유부녀의 그 맑은 두 눈은 묘하게 물기가 스며든 상태였다. 몇 가락의 머릿결이 젖은 그 사슴과 같은 목덜미에 달라붙어 살며시 뇌세적으로 파인 쇄골로 넘어와 가녀린 어깨에 넘어 농염해지는 그 풍염한 유방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도화빛으로 물든 새하얀 풍염한 출렁거리는 물방울형의 탄력적인 유방은 그 끝을 살짝 위쪽으로 향하여 있었다. 그 끝으로는 굵은 젖꼭지가 살며시 단단함을 보이며 돌출된 상태였다. 그 주위로는 부드러운 연 분홍색의 유윤이 마치 수묵화의 꽃잎과 같이 물들어 있었다. 그 아름답고 농익어가는 매력적인 유부녀의 몸은 오로지 여자의 남편밖에는 모르는 다른 남성에게는 안타까움을 주고도 남을 정도의 고혹하고 순결한 몸이기도 하였다. 샤워기에서 온수를 받으며 비누를 씻어내던 유부녀는 문득 등 뒤로 기묘한 시선을 느낀 것 같았다. 여자는 순간 등 뒤로 시선을 느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떠올리며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서너 명의 여성 이외탕에는 남성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이전에 금남의 여성용 대중탕이라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상하다 분명. 연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취기를 느끼고 있던 여자가 잔을 엎자 어느 사이에 다가온 남자는 이건 명령하는 듯 맥주를 돌려 따서 버릇없이 여자의 그 붉은 입술에 맥주병을 들이대었다. 3년 이상을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활해서인지 남자는 고교 시절의 그 모습은 사라져 다소 거친 모습에 피부도 검게 그을린 마치 야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변한 상태였다. 부탁이야. 내가 술이 약한 것은 너도 잘 알잖아. 더 이상 못 마셔. 내가 주는 술은 못 마시겠다 이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좋아. 그럼 옛날에 날 버린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단숨에 원샷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내밀었다. 남자는 원샷을 하는 여자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남자에게 강용된 술을 마시며 남자에게 범한 죄로 가슴이 쑤셨다. 이걸로 되었지? 여자는 붉은 입술에 남은 거품을 닦아내며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촉촉하게 젖은 도발적인 윤기가 흐르는 분홍빛 입술을 열정이 넘치는 시선으로 응시하였다. 너의 배신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개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겠지?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시선으로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남자가 말하는 배신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10년 전 정도 과거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교 시절의 두 사람은 애정을 키우는 푸릇한 싱그러운 여인 사이였다. 그리고 남자는 고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와 약혼해줄 수 있어? 얘가 갑당신 무슨 말이야 약혼은. 바보. 난 진지해. 이번에 교환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은 널 만날 수가 없어. 물론 기다려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약혼이라도 하고 싶어. 받아줄 거지? 물론 좋아. 정말 기다려줄 거니? 네. 대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어 안에서 반지를 뽑아 여자의 왼손 약지에 걸어주었다. 여자는 블루 사파이어 반지를 남자에게 껴지면서 함수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이루 말하기 힘든 기쁨과 행복을 느끼었다. 여자는 9월 태생이었다. 남자는 그걸 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처참하고 비정한 것이다. 남자가 교환 유학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2년간 체류하는 동안 여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여자의 결혼식이었다. 여자의 부친은 구로공단에서 반도체 하청업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신용도 있고
다른 반도체 하청업같이 종업원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도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쓰레기보다 못한 곳과는 달리 그런 곳이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주를 하는 그보다 더욱 더럽고 똥보다 못한 대기업에게도 신용도 좋은 것도 있어 수주는 수월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나 몰라라 하는 대형 하청업체들이 보다 사람이 죽어도 말이 적고 고용비도 훨씬 싼 싱가포르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하청업은 말 그대로 사장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럴 때 불현듯 나타난 것이 경영 컨설턴트 강민호였다. 그리고 강민호는 모 회사와 절충을 하여 수주를 받아내었다. 강민호는 그야말로 수완가였다. 당시 20살의 어린 나이의 여자에게는 고교동창생이며 약혼자였던 남자보다 아득할 정도로 마치 백마탄 기사와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강민호는 한눈에 여자에게 반하여 여자에게 구혼까지 한 것이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를 재건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며 은인이기도 하여 여자의 부친은 대찬성하였고 여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오히려 꿈이라도 꾸는 것 같은 기분 속에 마침내는 수개월 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자마자 다음에 아들 준호부터 출산을 했던 것이다. 이미 먼 과거의 일 잊어야 해요. 샤워를 하던 여자는 다시 현기증을 느끼었다. 순간 아찔함을 느끼며 위험스럽게 바닥에 곤두박질 칠 뻔할 정도로 이번에는 정말 심한 현기증이었다. 머리도 웅성웅성 저려오고 있었다. 아, 역시 술 먹고 나서 온천욕은 위험한 일이었어. 이대로 타일에 곤두박질을 당하며 자신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부터 느끼었다. 여자는 그렇게 휘청휘청 위험한 상태로 탈의실로 나왔다.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너무 마신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 탈의실로 나와 몸에 물기를 닦아내고 옷을 착용하려던 여자는 자신이 오늘 입고 벗어두었던 속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팬티는커녕 브래지어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아무리 찾아도 호쩌고리 한 장을 꺼내 텅텅 빈 탈의장에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던 여자는 결국 알몸인 상태에서 호쩌고리만 걸치고 대중탕에서 나왔다. 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아. 어서 방에 가서 포근하고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들고 싶다. 왠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발밑이 사뿐사뿐함을 느끼며 젖은 타월을 짜내고 이마에 대었다. 그 상쾌한 기분과는 달리 머리는 지끈지끈 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런 탈의실의 창으로는 설악산 호수에 들이운 초승달이 마치 음흉한 미소를 보이는 듯 비추고 있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여자는 난간을 잡고 2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 어두운 복도에 접어들 때 갑당신 굵은 남자의 팔이 여자의 새하얀 가녀린 손을 낚아채었다. 여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의 미닫이 문 사이 안쪽으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술이 오른 남자의 얼굴도 붉게 물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술에 취한 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보였다. 들어와. 남자는 다짜고짜 여자를 양팔로 안아 방 안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짓이야? 일단 들어오셔 사모님. 여자의 매몰찬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강제로 여자를 방에 끌어당겨 문을 닫았다. 다다미 방 가운데의 테이블에서는 몇 병의 맥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남자는 그 사이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굳이 확인할 것도 없는 분위기였다. 남자는 여자를 그대로 방석 위로 냅다 밀쳤다. 휘청거리며 여자는 호쩌고리를 난잡하게 펼쳐 방석 위에 털썩 엉덩방아를 찍었다. 새하얀 유부녀의 장단지에서는 아직도 온천욕의 여운이 남은 듯 살며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걸 찾고 있지 않았어? 넘어진 여자의 정면을 가로막은 남자는
호쩌고리 소매에서 흰색 천뭉치를 꺼내었다. 그건 탈의장에서 사려졌던 여자의 팬티였다. 이리 줘. 여자는 팔을 뻗었다. 남자는 그 팔을 잡아 당겼다. 그리고 순식간 여자의 입술을 빼었다. 입술에 겹쳐진 뜨거운 후덥지근한 입술의 감촉에 여자는 선명할 정도로 남자의 갈증과 동시에 욕정이 담긴 것을 느끼었다. 중략. 동창회 간사인 남자는 여관을 빌릴 때 특별하게 자신만 독실로 빌린 상태였다. 그는 3년 전 대한상사 전무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부부는 남남이나 다름없기보다는 호적상만 부부였지 남남이었다. 남아프리카 본부 소속으로 잠비아에서 생활하다 이번에 휴가를 받아 귀국을 하자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교 10주년 동창회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남자는 가슴에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할 수만 있다면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가슴이 설레던 그 풋풋한 청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다. 남자는 가혹한 열대 지역에서 목숨을 담보로 치열한 비즈니스를 하여오던 야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었다. 남자는 한떨기의 금작화 같은 유부녀가 된 여자를 본 순간 그 야수와 같은 비즈니스맨의 본능이 불타올랐다. 남자는 고교 시절에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배합과 같은 청아하고 순결함이 느껴지는 여자의 유부녀가 된 농염한 모습에 야수와 같은 비즈니스맨의 투지에 불타올라 만만의 준비를 한 상태였다. 게다가 남자는 방 한쪽에 기념적인 이 밤에 모든 것을 두고두고 남기기 위하여 농 안쪽에 몰래카메라마저 설치한 상태였다. 여자는 전혀 모르지만 이미 촬영은 시작된 상태였다. 비겁한 사람. 과연 진짜로 비겁한 것은 어느 쪽일까? 사모님. 남자의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야유였고 희롱이었다.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려 울던 유부녀에게 남자는 다가갔다. 눈물에 젖은 볼을 보이는 여자의 턱을 잡아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여자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였다. 새하얀 목덜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여자는 원망의 시선으로 남자를 올려보았다. 부탁이야. 날 방으로 돌려보내줘. 안 돼. 남자는 야수와 같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처염한 가녀린 유부녀를 응시했다. 내가 이 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어? 미안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모욕이야. 그리고 서로 어색하게 굴지 말고 예전과 같이 당신라고 불러. 중략. 남자는 여자를 그대로 안아 안쪽 미닫이 문을 열었다. 순간 열린 미닫이 안쪽으로 조선시대 야담에서나 보았을 법한 전통 누비 이불이 깔려 그 위로 2개의 하얀 베개가 드러난 이부자리가 보였다. 아! 여자의 목에서는 마치 그물에 걸린 작은 새 같은 소리가 울렸다.